김선규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. 에너지가 뭐 전 세계 경제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됐고요. 최근에 곡물가, 유가까지도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또 뭐 걱정은 여전합니다. 관련한 이야기 오늘 전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SH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유가부터 하면요. 90달러 밑으로 유가가 좀 내려와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또 안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유가 판단해 주세요. 일단 지금 그 오펙 플러스가 9월에 10만 배럴로 이제 증산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펙 플러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지금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그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우선 지금 당장은 우선 일시적인 유가 하락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90달러대의 그 판단에서 이제 좀 내려왔습니다. 어느 정도 약간 좀 내려온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뉴욕 구원 그러니까 WTI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이제 90달러대를 조금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약간 과매도가 약간 나왔다고 보고 있고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현재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가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 침체 특히 이제 그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잠깐 보셨지만은 그 유가가 그 가솔린이 6달러, 그 갤런당 6달러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힘든 일이 있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하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의 폭만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. 네. 결국 그 증산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다 오고 지금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유의미한 증산은 잘 안 되고 있다. 그 말씀이신 거죠? 현재로서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50만 배럴 이상 거의 한 100만 배럴 정도가 우선 더 일산 나와줘야지만 이제 유가가 제대로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루 10만 배럴 갖고는 안 된다. 예, 그렇죠. 최소한 한 50만 배럴 정도까지 나와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그 증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. 그다음 현재 그 중동 산유국인 오펙을 따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보다는 증산할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10만 배럴 생산이 들어갔을 경우 사실 이건 조금 유가 영향이 좀 미미하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여기 지금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 러시아 제재가 좀 걸려 있으니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지금은 이제 증산이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횡보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대단히 좀 반갑습니다만 김선규 소장님은 하반기에 사실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이전부터 언급을 하고 계셨고요. 네네. 천연가스 가격도 얼마 전에 한 일주 전인가요? 보니까 뭐 다시 사상 최고치 간다고 뭐 미국 외신에도 헤드라인으로 왔었는데 최근엔 또 다시 천연가스 가격도 좀 내린 모양이죠? 네, 지금 그 이 전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서 지금 8달러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이 100만 BTU, 밀리언 BTU당 이제 그 8달러대로 지금 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그 독일로 들어간 즉 노르드 스트림 1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20%까지 지금 줄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독일이 그 리백에 대해서 이제 탈 원전은 완전히 달성을 했으니 이제 리백으로 가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리백 달성하는 거에 아리백을 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있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2배 정도의 용량을 더 증설해야 되는 그 갑작스럽게 그렇게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많은 혼란이 왔고요. 그래서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그 천연가스 생산의 3대국이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카타르 3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 영향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유가보다도 가스가 유럽이 지금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.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이즈나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. 오늘도 보면 그 독일이 유럽이죠. 15% 천연가스 이제 소비를 줄이자 이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가 국내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천연가스 개발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? 해상 개발인가요? 네, 주로 이제 해상 개발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북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해 이제
그 북해 지역 그쪽에서 그 거기 사실 기름도 많이 나는 데죠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이 있는 쪽에 한 북해 유전 개발하는 데가 있고, 네. 그 다음에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개발하는 요 두 개의 유전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유전하고 가스전이 특히 중요한데, 현재 네덜란드와 독일이 요 네덜란드 북해 쪽에 있는 그 분강의 그 해상 가스전 개발을 이전에는 좀 계속 미적거렸는데 지금 사업을 승인해 줬어요, 이거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EU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미뤄놨던 가스 개발을 다시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나가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,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인프라도 이제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 그 생산지에서 바로 가스전에서 바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터미널로 연결하는 이런 인프라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구축을 정도 하게 되는데, 네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현재 환경 파괴 우려가 이제 조금 더 커진다는 거죠. 그 사이에 이제 뭐 장작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시금 콜파워 즉 석탄을 다시금 이제 또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아리백이라든가 ESG 관련해서 그 목표 달성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뭐 환경 생각할 겨를보다는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. 네.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또 수출 재개 등으로 해서 꽤 하락폭이 있는 모양입니다. 곡물 가격 추이는요.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상당히 재미있는 게 밀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밀은 근데 거기 비해 대두라든가 옥수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정은 안 돼 있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, 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밀 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지금 전환을 해가지고 거의 이전 가격대, 즉 2월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기 이전의 가격대로 거의 이제 다시 복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상황인데, 단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대두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디젤에 대한 그 얘기가 자꾸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특히 대두유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게 떴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두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옥수수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두가 굉장히 탄력이 좋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는데,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 작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현재 그 미국이라든가 북미 쪽, 그 다음에 주로 생산하는 지역 쪽에서 그 폭염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홍수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상기후라든지요. 곡물은 또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. 곡물은 공급 사이드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작황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요. 곡물 가격도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?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? 지금 현재 봤을 때 저는 이제 3분기에 나오는 작황들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, 현재 굉장히 그 여러 해 동안 해가지고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쪽하고 그 다음에 호주 쪽에서의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러시아 쪽은 지금 오히려 작황이 좋아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구 온난화하고 기후 변화가 오히려 이제 그 어느 정도 냉대 기후에 있던 데는 지금 경작지를 늘려놓은 상황이고, 이에 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주요한 그 생산국들은 좀 많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대두나 옥수수 같은 사료작물이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작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, 이들이 만약에 가격이 뛰어오를 경우에는 이제 육류 가격 상승도 좀 봐야 되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이 중요한 3대 곡물 즉 밀, 대두, 옥수수를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이제 에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지금 좀 보이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. 곡물이나 뭐 원유 말고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데 사용되는 그 원료 가격도 국내 산업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. 대표적으로 최근 니켈 가격 같은 걸 주목하는데요. 어떤가요? 지금 현재 그 런던 현물 시장이죠. LME 쪽에서 나오는 그 현물 가격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리튬 말고 니켈이라든가 아연 같은 경우 조금 완전 상반되어 있는데, 니켈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구리하고 알루미늄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아연 가격이 지금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리튬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가격은 한 500% 거의 5배 이상 지금 튀어오른 상황이고, 이로 인해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리하고 알루미늄 가격, 특히 이제 동박이라든가 알루미늄 박이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가격, 이 원자재는 현재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조금
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가격 하락세,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 하락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. 피크아웃으로 해석한다,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된다. 두 가지 가운데 뒤쪽의 비중이 높으신 건가요? 저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네. 이 현재 상태에서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그 난방유하고 그다음에 가솔린이 가격이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. 네. 그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미국의 노동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. 그래서 BLS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서 특히 에너지 상승분이 가장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결국은 앞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커질 확률이 높고 이것 때문에 현재 그 연준에서는 9월에 다시금 그 75bp 인상을 다시 강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유가 이외에 또 다른 걸 지켜보셔야 될 건 앞으로 이제 그 최저 임금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된 게 여전히 변동성이 있습니다. 방향 잡기 좀 어려운데요. 에너지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시점에서는. 지금 이제 오히려 이런 과매도가 나온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특히 유가 관련된 ETF라든가 네. 이런 쪽은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재 지금까지 나왔던 국제 유가 추이 나왔던 연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 정도의 이런 모멘텀들이 가끔씩 터지고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기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이제 유가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 접근하실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이 아니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는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잡을 것이냐는 이제 투자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좀 더 네.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에너지 가격은 어쨌든 최근의 하락이 반갑지만 안정권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. 네. 친환경이나 신재생 쪽은 여전히 괜찮습니까? 그쪽은 앞으로도 상당히 더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네. 이제 지금은 현재 전환기에 사실은 들어왔다고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두고 이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에너지머니 오늘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곡물가, 유가, 에너지 가격 하락의 의미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.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